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머니 대운에서 오는 천운의 글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뭐 한 50명이 생일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 생일까지 완벽하게 같을 확률은 극히 떨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천운의 글자가 양으로 흐르는 게 좋으냐 음으로 흐르는 게 좋으냐, 그렇게 이제 큰 가닥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거지. 그럼 누구나 다 양의 기운으로 글자가 향하면 좋은 게 아니냐? 아니? 이 사주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내가 이걸로 내 앞날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이 좀 있잖아요. 네. 이 사주라는 걸 그래도 20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믿고 싶지 않지만 절대 무시하기에는 뭔가가 좀 두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부터도 믿고 싶은 건 나의 의지를 더 믿고 싶지. 나의 의지를 더 믿고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고. 근데 그 안에 두려운 무언가가 있는 거야. 열심히 하고 내 의지를 최대한 최고로 의지를 내봤지만 뭔가가 가로막을 때, 그럴 때 이게 뭐지? 뭐 때문일까? 뭐가 있다면 그걸 안다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해지는 때가 있고 그런 나이가 있고 그런 것 같아. 실제로 이 사주를 공부하시고 나서 인생을 사는 게 조금 더 순탄해지셨나요? 아니면 그렇진 않나요? 순탄해졌다기보다는 이제 인정하게 되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조금은 내 마음을 비운다거나 내려놓는다거나 그게 된 것 같고, 또 그렇게 알무로 해서 좀 기다려지는 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좀 여유 있게 내 자신을 들들 볶는 걸 좀 덜하는 거, 그런 점에서는 공부를 해볼 만했다. 보통 사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주 되게 여러 군데 가서 막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되게 비슷한 내용도 많이 얘기하기는 하는데 또 완전 또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 근데 이제 사주를 상담해드리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사주를 봤을 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말을 꺼내놓기에는 두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렇게 두 방향성으로 나눠지는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어디를 가도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고, 누구나 좀 꺼내놓기에는 두려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어디를 가도 상담해주는 사람도 좀 머뭇거리거나 조심을 하게 되고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부분으로 이제 들리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명리를 공부를 한 사람은 이 운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좋고 나쁜 희로애락을 설명해낼 때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이 크게 봐서는 공부의 가닥으로 봐도 한 10가지도 넘는 가닥이 있어. 근데 그걸 판단할 때 대부분은 다 사주를 보고 8글자를 보고 용신을 잡아서, 그 용신이 뭐냐, 쓸용자에 귀신신자를 써서 그 8글자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오행,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을 말하는데, 그걸 딱 찍어내는데 그 기술이 공부한 정도나 수준에 따라 다르고 또 공부를 한 10년 20년 해도 어렵다는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각기 좀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 오행을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맞는데 또 들어보니까 더 맞고 들어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데, 또 그걸 잘못 선택한 상담자 입장에서는 말하다 보면 아닌데요 이러면 좀 두려워지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일이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보는데, 그러면 그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고 또 전 세계로 보면 진짜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비슷한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성향은 비슷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타고난 어떤 성향이니까. 근데 살아가는 환경과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는 데서 명리의 맹점이 거기 있는 거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그 사주 원국이 8글자가 똑같은 사람이 사실은 5천만 인구 비율 대비하면 한 200명 정도는 된다. 그 시간에는 아주 작게 태어났다. 그래도 한 50명 정도는 잡거든. 그러니까 그 50명이 줄을 세워놓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똑같은 인생을 사느냐? 그게 아닌 거지. 그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상력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어머니가 지금 PD님 같은 딸을 낳았어. 근데 쌍둥이를 낳은 게 아니고 한 사람만 낳았어.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낳은 사람의 인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 어머니 생일을 그 사람의 운명에 대비를 했을 때 어떤 이치가 나올 것인가를 비교 분석해보니 인생이 다르더라. 그래서 상혁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머니 대운에서 오는 천운의 글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뭐 한 50명이 생일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 생일까지 완벽하게 같을 확률은 극히 떨어지니까 사실 막 사주가 통계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머니 네. 사주까지 넣어서 그렇지. 그거를 같이 판단을 하신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상혁 사주랑 이 일반 사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어머니 사주를 넣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확연하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상혁에서는 어머니 생일을 넣었을 때 그 천운의 글자가 나와요. 개인이 지운의 글자가 나오는 것처럼 그 지운의 글자는 10년 단위로 바뀌는데 그 10년 단위로 바뀌는 글자를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운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대운이 10년 단위로 바뀌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30년 계절 단위로 보고 또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봐요. 차가운 계절이냐 더운 계절이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이제 천운의 글자가 양으로 흐르는 게 좋으냐 음으로 흐르는 게 좋으냐 그렇게 이제 큰 가닥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거지. 그럼 누구나 다 양의 기운으로 글자가 향하면 좋은 게 아니냐? 아니, 그거는 본인이 두 가지 모습으로 먼저 선택을 해서 태양이냐 달이냐를 구분을 짓게 되는데 태양이면 밝은 노선으로 가는 게 지운이 발달되는 거고 달인 경우에는 가을 겨울로 가는 것을 지운이 발달됐다고 판단하고 보는 거지. 태양달을 결정하는 거는 어머니의 일간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혁 사주를 상담을 할 때는 그것도 실제로 낳아주신 어머니여야 되고 실제 생년월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또 왜냐면 옛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생년월일씨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네. 또 많으니까. 그렇다고 상담을 할 수가 없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게 질문을 해서 그게 대략 추측이 돼요. 그렇지만 아주 섬세한 기운에 대한 걸 설명하려고 하면 실제 어머니의 생일이 반드시 필요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니 생일을 잘 모르고 자기 생일이 안 좋다고 안 좋은 운명이라 하더라. 그래서 생일을 그 중에 좀 좋은 걸 뽑아가지고 그 생일로 실제 생일을 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호흡을 터뜨릴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운명의 타고남을 바꿀 수는 없다. 저희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궁합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형으로 보는 궁합은 또 다른가요? 상혁은 본인이 낳아주신 어머니가 한 분이어서 그 운명이 자로제자면 그냥 하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지. 그 엄마가 낳은 그 시간에 낳은 자식은 하나니까 둘도 낳을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똑같이 태어나는 쌍둥이였다고 했을 때는 쌍둥이는 사주 원국을 다르게 세워요. 왜 그래요? 예, 많은 임상을 통해서 쌍둥이는 한 사람은 합사주로 해서 원국을 기준을 잡기 때문에 대운 가는 글자까지 다 다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엄마가 낳은 자녀는 하나인 거, 그 다음에 쌍둥이였을 때도 원국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운명의 노선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궁합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낳은 자식이 하나인데 만약에 결혼을 내가 어떤 남자하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낳은 엄마도 한 사람이고 그 엄마가 그 시간에 낳은 아들도 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을 갖다가 합쳤을 때 그 판세는 하나가 되는 거지. 지금 사주도 통계학이란 말이야. 그 많은 세월의 운명을 실제적인 임상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 맞춰서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논리인데, 남자와 여자를 판세를 맞췄다고 했을 때 그거 역시도 특별한 자기들만의 판세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혁은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주가 통계학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거를 되게 궁금하잖아요. 판단하셨을 때 일반 사주는 뭐 몇 퍼센트 정도까지 믿으면 좋을 것 같고 상형을 보면 뭐 몇 퍼센트까지는 그래도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세요?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일단 기준으로 두고, 그럼 몇 프로 정도 기대나 믿음이나 이런 기준을 두면 좋을까는 한 50% 정도. 50% 정도만 감안을 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그 들었던 말을 대비해 보는 거, 그 정도.
여기다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의존을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요. 날씨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부를 기대하면서 사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주연님께 사주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사주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거는 꼭 참고하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상담을 많이 받아보는 것도 요즘에는 레크레이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보는 것도 좋은데 자기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좀 한 사람이구나 하는 판단이 드는 정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정말 자기가 조언을 들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하고 나면은 결정한 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고, 결정을 하기 전에 조언을 들어보는 거는 좋은 일이다. 근데 그 기준이 자기가 어느 정도나 신뢰할 건지, 어느 정도나 믿을 건지, 어느 정도나 믿을 만한 상담자인지는 본인이 안목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윤석열, 김건희 여사 때도 그렇고 민희진 씨도 그렇고 무당이나 이런 사주에 너무 의존적이다. 이것만 이제 막 바라보면서 막 하다가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 좋은 이미지는 어떤 분야가 양으로 드러내도 되는 분야가 있고 음으로 고개를 숙여져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이 사회의 모든 분야를 각도를 나눌 때, 근데 양으로 드러내서 더 빛이 나는 분야인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고, 음으로 좀 숙여줘야 되는 분야는 너무 양으로 드러났을 때 타격을 보거나 돌팔매를 맞을 수 있는 거지. 역학이라고 하는 건 음의 분야의 어떤 이론이고 이치고 학문이란 말이지. 너무 드러내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너무 의존하면서 신뢰해가지고 너무나 중대한 중대사를 그렇게 편파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나는 너무나 무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먼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현실을 아주 주시해서 직시해서 판단하는 그 시각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 사주는 내가 어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혹은 기회가 왔을 때 그 시기를 좀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좋지만 이걸 너무 맹신하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내 인생 어차피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지 라고 그냥 넋놓고 있는 거는 좀 피해야겠네요. 다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은 운명이 아주 이제 강건하게 태어난 데다가 대운에서 기회를 줘서 진짜 박진영이처럼 엔터테인먼트 대표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게 너무 비루한 운명처럼 타고 나가지고 해도 좌절만 되는 어떤 세월을 보냈다 이랬을 때, 박진영이도 자기 인생이고 그 비루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자기 인생이잖아. 근데 본인한테 물었을 때 어떤 한 나라를 준다고 해도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중요하다는 건 박진영이한테도 자기 운명이 중요하고 그 남루한 운명도 자기 운명이 중요하거든. 근데 여기서 자기 어떤 타고난 운명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이 역학이라는 걸 믿고 또 뭐 상담하는 데를 너무나 많이 막 찾아다니면서 방황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자기를 인정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이런 설명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실 누구에게나 안 좋은 시기는 당연히 오는 거고 이제 그 시기를 얼마나 도각양회하면서 갈고 닦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렇지. 생각이 되네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 컨텐츠 보시면서 저거 진짜 옛날 얘기 아니야? 저거 맞지도 않는 얘기. 나는 뭐 관 이렇게 많은데 남자 없는데요? 혹은 난 제가 하나도 없는데 나 지금 부자라서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인생이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순간순간의 어떤 그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댓글이나 의견은 운명이 다 살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과언해서 말할 수가 없고, 또 그 여기서 무죄사주다 아니면 죄가 많다, 관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은 한 부분, 일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대와의 배합성에서, 상대와의 궁합, 여기에서 안 좋은 악사를 얼마든지 뚫고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최고의 기대되는 바가 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너무 사주를 맹신하기보다 혹은 사주를 천시하기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참고서 정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